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놓고 내년부터 관리 업무를 맡게 될 세종시설공단과 근로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인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강현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세종 호수공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세종시청 앞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 공원 관리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보름 가까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용역업체 근로자 최수연 씨. 올 연말을 끝으로 갑작스레 일자리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 생존권 싸움에 놓인 채 길거리로 내몰린 겁니다. 세종호수공원 노동자들이 절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 이 와중에 일터를 잃어버린다면 생존권을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갈등은 세종시가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운영 관리권을 내년부터 시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로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사측에서 근로자 고용 승계를 약속했으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일 갑작스레 고용 계약 종료 시점이 올해 말까지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은 공단의 직접 고용이 아니더라도 관련 일자리를 보장받는 최소한의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 약속을 해서 3자 대면에서 약속했었던 고용 승계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다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일이라도 세종시에서 맡겨준다면 이들은 고용 승계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 등을 통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처럼 고용 승계를 비롯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입장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전면 고용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일부 관리직에 대해서는 6개월 근로 연장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입장은 김우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내년 1월부터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이관받게 되는 세종시설관리공단. 공단은 현재 용역을 통한 간접 관리에서 앞으로는 직접 관리로 운영 방식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용역이 아닌 직접 채용을 통해 공원을 관리한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현재 있는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전면 고용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영선 업무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계속 용역을 또 주게 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관리 인력과 중복해서 좀 이게 중복 채용을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수행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원 관리 인력 36명 가운데 앞으로도 용역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유지하게 될 환경미화 직원 14명을 제외한 22명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만 공원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선 인력 11명에 대해선 최대 6개월의 근로 연장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존 인력들을 그냥 그대로 다 수용을 해서 대략 한 22명 정도 될 것 같은데 22명을 다 수용을 해서 채용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 조직이 대단히 좀 문제가 생기는 조직이 되는 거고. 또 지난 6월 있었던 회의에서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는 용역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고용 승계 개념이 아닌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단과 노동자 간의 입장 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뾰족한 해법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성완 종축장 국가산단 조성과 GTX 신호선 연장은 우리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데요. 사업 추진에 열쇠를 쥐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천안과 아산을 찾았습니다. 원 장관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손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성안 종축장입니다.
정부는 올해 3월 종축장 417만 제곱미터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천안시, LH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충남을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건 국가 전략이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청권, 특히 충남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미래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우리 국가의 전략이기도 하고 대통령님의 특정 자리에서 핵심 챙기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태흠 지사와 박상돈 시장은 종축장 부지 가운데 일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LH가 땅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공용시설, 공원이라든지 도로 등을 빼면 약 한 107만 평 정도 남는데 이거는 모두 상단으로 조성을 좀 하게 해달라 요청을 누누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여기에 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곤란하다. 지금 참석하지 않은 기재부가 오케이를 해야만 LH도 기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열 올릴 필요는 없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우리도 여러 가지 작전들을 좀 짜서 결국은 산을 같이 넘어야 되는 입장이고. GTX 신호선 연장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도 잇따랐습니다. 김 지사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일부 예산을 부담하는 건 이해하지만 전체를 부담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향후 국가로 귀속될 때 지자체가 부담한 돈을 돌려주거나 지분을 주는 등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평택이나 천안시나 우리 이 아산에 전체 다 부담을 지운다 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 이건 국비로 예를 국가하고 지방하고 직접 상의를 하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이 새로운 안을 내려야지. 원 장관 일행은 천안 타운홀과 아산 온양온천역을 잇따라 방문해 천안역 증개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GTX C 노선 연장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렴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신정호 아트밸리의 핵심 콘텐츠가 바로 카페를 갤러리로 활용하는 백인 백색전인데요. 내년에는 국제미술 비엔날레로 격상해 추진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지만 최근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에 박 시장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 계속해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신정호 국제 아트 페스티벌 백인 백색전. 신정호 주변 카페 26곳을 갤러리로 활용해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만드는 신정호 아트밸리 프로젝트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 105명이 참여해 작품 306점이 전시됐고 미술 치유와 음악 공연 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도 높였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저희 카페에 좋은 그림 작품 전시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흐뭇하고 행복했어요. 두 차례 백인 백색전을 치른 시는 내년에 백인 백색전을 국제미술 비엔날레로 격상시킨다는 계획. 하지만 내년 예산이 시의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면서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기 아산시장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빼앗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이해가 부족한 일부 의원들의 발목 잡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다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지금 빼앗는 그런 결과다. 그건 아주 좁은 소견이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몰리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과 추경 예산 확보 등 변수가 많은 만큼 내년 백인 백색전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청과 천안역 일대 성황동을 잇는 2.9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조성됩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29년까지 봉서산에 터널이 건설되는데 이 터널이 개통하면 불당대로의 상습 정체가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송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불당동 일원입니다. 인근의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천안시로 유입되는 차량이 증가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천안시가 LH와 협약을 맺고 후속 대책으로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는 시청과 쌍용동을 가로막고 있는 봉서산에 오는 2029년까지 880m 구간의 터널이 건설됩니다. 시청 앞 도로에서 서부대로를 직선으로 연결해 거리를 2km 이상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천안시로 유입되는 게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한 70% 정도가 유입되는 걸로 이게 검토가 됐고, 터널로 해서 직선화해서 불당대로에서부터 서부대로까지 연결이 되니까 아마 한 2.5km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는 사업 효과가 있을 겁니다. 2단계 사업은 5단지 앞 도로를 비롯해 성황동에서 시청까지 총 연장 2.9km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고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과성교도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2,128억 원은 천안시와 LH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2029년까지 불당대로에서부터 서부대로까지 거기 구간을 1단계로 하고 서부대로에서부터 천안대로까지 그걸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오는 2026년 3월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충남 유치를 선언한 데 이어 아산시와 천안시도 유치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교통의 요충지인 KTX 천안 아산역 일원을 이민청 설립의 최적지로 제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를 선언한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는 지난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가 13만 6천 명으로 경기와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4위인데다 도민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충남에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적지로는 전국 각지 외국인들은 물론 신설에 따른 이전 대상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좋은 KTX 천안 아산역 일원을 제시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접근성이 그래도 줘야 되는데 우리 천안 아산이 접근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최적지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도의 유치 선언에 아산과 천안도 환영한다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경기 아산시장은 아산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수요가 높을 뿐더러 고속철도로 전국에서 접근이 쉽고 광역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천안 아산역 일원에 설립돼야 한다며 앞으로 유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도와 천안시와 협력해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충남도의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시 역시 KTX 천안 아산역 1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주거와 상업,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천안 아산 발전의 핵심 지역이라며 이민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유치 선언에 이어 아산과 천안까지 동참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이민청 충남 유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25억 원가량을 삭감했는데 박경기 아산시장의 공약 사업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1조 6,1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년보다 1,10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시의회는 제출된 예산 중 225억 원가량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상임위별 삭감 규모는 문화환경위원회가 134억여 원으로 전체 60%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컸고 기획행정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문화예술기금 100억 원 중 70억 원이 삭감됐고 백인 백색전 국제 비엔날레를 비롯해 이순신 테마 공연과 온천치유센터 사업비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민청 유치와 관련해 외국인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박경기 아산시장이 밝힌 상호문화도시 지정 예산도 전액 삭감됐으며 백이종군로 통곡의집 부지와 공공승마장 부지 매입비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회는 불효불급한 예산을 자제하고 주민복지와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효불급한 경상경비를 우선 감액하고 의무 경비와 지역 경제 회복 및 지역 사회 안정망 강화, 생활 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시는 삭감된 사업을 다시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5월에 추경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불확실한 예산 확보에 일부 사업의 조정은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이제 세종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만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이제부터는 자족 기능을 얼마나 확충하느냐가 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좌우할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여러 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도시 활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심포지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수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도시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사생활권에 계획된 세종 테크밸리와 대학 캠퍼스, 연구시설의 융복합을 통한 도시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행복도시 또 세종시 향후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이 가장 핵심이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생활권의 복합 캠퍼스라든지 공유 대학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행정도시 기능에 더해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들어설 예정인 만큼 도시 특성을 살린 마이스 산업 발전 계획 수립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좀 넓은 공간에 어떤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학회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종시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병설 세종테크노파크 팀장은 세종시를 남과 북 두 축으로 나눠 북쪽은 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제조 혁신 거점으로, 남쪽은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전략 산업 선도 거점으로 각각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아가 인접도시가 가진 산업적 특성을 살린 연계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IT 클러스터, 그다음에 충북의 바이오 클러스터하고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특화 분야 원천 기술 개발 실증 상용화 서비스의 밸류 체인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의 완성 단계인 마지막 3단계, 즉 자족 성장기에 와 있는 세종시.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도시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는 이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정책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 여러 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질 경우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민선사기 세종시정 들어서도 업무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과다한 수준이라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시의회에서도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위원 수는 최소화하며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법령 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출범한 민간위원 100여 명 규모의 세종시 일자리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 연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난 3월 최종 폐지됐습니다. 대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민간 4기 들어 위원회 일제 정비를 추진했고 지금까지 모두 54개의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19개는 폐지, 17개는 통합했으며 14개는 축소, 그리고 4개는 비상설화했습니다. 다만 민선 4기 들어서도 20개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민선 4기 출범 전후의 위원회 현황을 비교해보면 위원회 수는 226개에서 206개로 20개 줄었고 위원 수는 4,308명에서 3,587명으로 72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에 2번이든 1번이든 정기적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연말 기준으로 좀 위원회 현황 조사 중에 있고요. 현황 조사가 끝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통폐합이라든지 기능 중복이 있어서 좀 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통합해야 된다든지 한 거를 좀 목록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각종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